안녕하세요. 저는 이은아입니다. 35살 청소대행 일을 한 지 벌써 8년째입니다. 처음엔 생활비 보태려고 시작한 일이었는데 어느새 이게 제 전부가 되어버렸죠. 남편은 3년 전 작은 사업 실패 후 지방으로 일하러 떠났고 저는 고등학생 딸 하나 키우며 이 좁은 원룸에서 하루하루를 버텨왔습니다. 오늘은 새 계약 첫날이었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 연락이 왔어요. 빌라 501호 장기 공실이라 월 1회 청소만 해달라는 거였습니다. 간단한 일이었죠. 들어가서 먼지 털고 환기하고 곰팡이만 체크하면 되니까요. 열쇠를 받아 501호 앞에 섰습니다. 낡은 철문에는 페인트가 군데군데 벗겨져 있었어요. 문고리를 돌리자 묵직한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습니다. 실례합니다. 습관처연 인사를 하고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공실 특유의 냄새가 날 줄 알았는데 이상했어요. 공기가 무거웠습니다. 먼지 냄새도 없었죠. 오히려 누군가 방금 전까지 이곳에 있었던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거실은 어두웠습니다. 커튼이 반쯤 쳐져 있어서 희미한 빛만 새어 들어왔어요. 바닥엔 먼지 하나 없었습니다. 이상했죠. 공실이라면서요? 부엌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싱크대는 깨끗했어요. 설거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물기도 거의 없었죠. 며칠 전에 누군가 사용한 것 같았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었습니다. 안에 음식이 있었어요. 계란, 시든 채소 몇 개. 유통기한을 확인했습니다. 우유는 일주일 전 제품이었어요. 아직 상하지 않았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공실이라고 했는데 누군가 여기서 살고 있는 거잖아요. 욕실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자 따뜻한 공기가 얼굴을 스쳤어요. 수증기였습니다. 거울이 뿌옇게 흐려져 있었죠. 손으로 만져봤습니다. 축축했습니다. 누가 방금까지 여기 있었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뒤를 돌아봤어요.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등골이 서늘해졌죠. 거실로 다시 나왔습니다. 현관 쪽을 보니 문틈 아래로 무언가 끼워져 있었어요. 우편물이었습니다. 쭈그려 앉아 그걸 집어들었습니다. 하얀 봉투였어요. 주소가 적혀 있었죠. 501호. 님. 그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정진우. 그 이름을 본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봉투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아니야. 말이 안 돼. 정진우는 제 동생입니다. 아니, 동생이었습니다. 2년 전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장례식장에서 저는 동생의 차가운 손을 잡았습니다. 관 뚜껑이 닫히는 소리를 들었죠. 화장터의 불길도 봤습니다. 그런데 왜 동생 이름이 여기 있는 거죠? 다시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발신인은 없었어요. 소인도 최근 거였습니다. 일주일 전이었죠. 이게 무슨... 다시 둘러봤습니다. 침대 옆 협탁 위에 안경이 놓여 있었어요. 동생이 쓰던 것과 똑같은 검은 뿔테 안경이었습니다. 책장에는 책 몇 권이 꽂혀 있었습니다. 등을 확인했어요. 동생이 좋아하던 추리소설이었습니다. 벽에는 사진이 없었습니다. 달력도 없었죠. 하지만 공기 속에 누군가의 존재가 남아 있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의 흔적이었어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관리사무소에 전화를 걸어야 했죠. 하지만 손가락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 집에 누가 사는 건지, 왜 동생 이름으로 우편물이 오는 건지 알고 싶었습니다. 아니, 알아야 했어요. 다시 봉투를 들여다봤습니다. 뜯어볼까 망설였죠. 하지만 그럴 순 없었습니다. 남의 우편물이니까요.
현관문 쪽을 봤습니다. 나가야 했어요. 지금 당장요. 하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동생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장례식 전날 병원 영안실에서 본 그 창백한 얼굴이요. 그때 저는 동생의 손을 꼭 잡고 울었습니다. 미안해, 진우야. 누나가 지켜주지 못해서. 그런데 지금 이곳에 동생의 흔적이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었죠. 죽은 사람의 이름으로 우편물이 올 리 없으니까요. 하지만 제 손에 봉투가 있었습니다. 냉장고엔 음식이 있었고요. 욕실엔 수증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집을 나왔습니다. 문을 잠그고 계단을 내려갔어요. 해는 이미 기울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볼을 스쳤죠. 집으로 돌아가는 길, 계속 봉투 속 이름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정진우, 동생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501호의 우편물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정진우, 동생의 이름이었죠. 죽은 사람의 이름으로 우편물이 온다는 게 말이 되나요? 새벽 2시쯤이었을까요? 희미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땅, 땅, 땅. 피아노 소리였어요. 멀리서 들려오는 것 같았죠. 아주 천천히 한 음한 음짚어 내리는 소리였습니다. 귀를 기울였습니다. 소리는 위층에서 오는 것 같았어요. 501호 방향이었죠. 이불을 걷어찼습니다. 슬리퍼를 신고 문을 열었어요. 복도는 고요했습니다. 어두운 계단을 올라갔죠. 5층에 도착했습니다. 피아노 소리는 더 선명해졌어요. 501호 문 앞에 섰습니다. 땅, 땅, 소리가 문틈 사이로 새어나왔습니다. 누군가 안에 있었어요. 손을 들어 문을 두드리려다 멈췄습니다. 무서웠거든요. 죽은 동생의 이름이 적힌 우편물, 그리고 지금 이 피아노 소리. 누구세요? 목소리를 냈습니다. 떨렸죠. 순간 피아노 소리가 멈췄습니다. 조용했어요. 너무 조용했습니다.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죠. 문고리를 돌렸습니다. 잠겨 있었어요. 열쇠는 집에 두고 왔습니다. 거기 누구 있어요? 다시 물었습니다. 대답은 없었어요. 한참을 서 있다가 내려왔습니다. 등이 차갑게 식어갔죠. 다음 날 아침 관리사무소로 갔습니다. 경비 아저씨가 앉아 계셨어요. 60대쯤 되어 보이는 분이었죠. 이름은 최도윤이라고 했습니다. 501호 말씀이세요? 제 말을 듣더니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왜요? 무슨 일 있었어요? 아니요, 그냥. 혹시 누가 출입하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도윤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CCTV 한번 볼까요? 모니터 앞에 앉았습니다. 도윤 씨가 파일을 열었어요. 일주일 전 영상이었죠. 화면 속 밤 11시쯤이었습니다. 한 사람이 빌라 입구로 들어왔어요. 후드티를 깊게 눌러쓰고 있었죠. 얼굴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은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5층 복도 CCTV에도 잡혔어요. 501호 앞에 멈춰섰죠. 열쇠로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사람, 누구예요? 모르겠어요. 얼굴이 안 보여서요. 도윤 씨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근데 이상한 게 있어요. 뭔데요? 이 사람 나갈 땐 안 찍혀요. 예. 들어가는 건 찍히는데 나오는 건 한 번도 안 찍혔어요. 한 달 넘게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그럼 지금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글쎄요. 근데 청소 들어가실 때 사람 없었잖아요. 맞았습니다. 어제 501호 안에 사람은 없었어요. 하지만 흔적은 있었죠. 욕실의 수증기, 냉장고의 음식, 그리고 동생 이름의 우편물. 혹시
말을 꺼내려는데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뭘 그렇게 열심히 보고 계세요? 돌아봤습니다.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였어요. 정장 차림에 짙은 화장을 하고 있었죠. 아, 입주자 대표 차미정 씨세요. 도윤 씨가 소개했습니다. 미정 씨는 모니터를 힐끗 보더니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501호 보는 거예요? 네, 청소 들어갔다가 이상한 게 있어서요. 이상한 게 뭔데요? 목소리에 날이 서 있었습니다. 우편물이 있더라고요. 정진우라는 이름으로요. 미정 씨 표정이 순간 변했습니다. 굳어졌죠. 그게 왜요? 그 사람, 제 동생인데 2년 전에 죽었거든요. 미정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저를 쳐다봤어요. 차갑게요. 은하 씨. 네. 괜히 캘겁하지 마세요. 예. 501호 일은 신경 쓰지 마시라고요. 청소만 하시면 돼요. 하지만 만약 이상한 사람 보이면 저한테 바로 연락하세요. 혼자 뭘 하려고 하지 말고요. 미정 씨는 그 말을 남기고 나가버렸습니다. 도윤 씨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는 난처한 표정이었어요. 저 사람이 원래 좀 그래요. 왜 저래요? 501호 일로 예민해진 것 같아요. 요즘 민원이 많거든요. 무슨 민원요? 밤에 이상한 소리 난다. 누가 돌아다닌다. 그런 거요. 피아노 소리를 떠올렸습니다. 새벽에 들었던 그 소리요. 혹시 피아노 소리 듣는 사람도 있나요? 도윤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근데 501호엔 피아노가 없어요. 없어요? 네. 제가 직접 들어가 봤는데 악기는 없었어요. 그럼 그 소리는 뭐였을까요? 은하 씨. 도윤 씨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501호, 절대 혼자 들어가지 마세요. 왜요? 그 집. 누가 돌아왔어요? 누가요? 모르겠어요. 근데 분명히 누군가 있어요. 밤에만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만약 청소하러 가시면 꼭 낮에만 가세요. 그리고 문은 절대 잠그지 마시고요. 왜요? 혹시 모르니까요. 안에 갇힐 수도 있으니까. 도윤 씨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그날 오후 다시 501호로 갔습니다. 열쇠를 들고 문 앞에 섰죠. 낮인데도 무서웠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실례합니다. 안은 어제와 똑같았어요. 조용했죠? 거실을 지나 침실로 갔습니다. 책상 위에 노트가 하나 있었어요. 어제는 없었던 거였죠. 집어들었습니다. 표지엔 아무것도 쓰여 있지 않았어요. 펼쳤습니다. 첫 장에 글씨가 있었습니다. 누나 나예요. 손이 떨렸습니다. 다음 장을 넘겼어요. 오래 기다렸어요. 숨이 막혔습니다. 그 글씨체 알아봤어요. 동생의 글씨였습니다. 뒤를 돌아봤습니다. 아무도 없었어요. 하지만 누군가 저를 보고 있는 것 같았죠. 노트를 들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문을 닫지 않았어요. 도윤 씨 말대로요. 계단을 내려가는데 등 뒤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 닫히는 소리였습니다. 천천히 돌아봤어요. 501호 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누가 닫은 걸까요? 안에서요. 노트를 들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앞에 앉아 한 장 한 장 넘겼어요. 동생의 글씨였습니다. 틀림없었죠. 누나 나예요. 오래 기다렸어요. 찾아줘서 고마워요. 진실은 창고 안에. 마지막 문장에서 손이 멈췄습니다. 창고. 501호에 창고가 있었나요? 다음 날 아침 일찍 다시 501호로 갔습니다. 열쇠를 돌리고 들어갔어요. 이번엔 모든 방을 샅샅이 살펴봤죠. 주방 옆 작은 문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어제는 못 봤던 거였어요. 아니, 보지 못한 걸 수도 있죠.
문을 열었습니다. 좁은 창고였어요. 선반에 박스 몇 개가 놓여 있었죠. 첫 번째 박스를 열었습니다. 오래된 책들이 있었어요. 동생이 읽던 추리소설이었습니다. 두 번째 박스를 열었습니다.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신분증이 있었어요. 동생의 신분증이었죠. 사진 속 동생이 웃고 있었습니다. 진우야.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신분증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죠. 왜 여기 있는 거예요? 동생은 2년 전에 죽었는데요. 박스 안을 더 뒤적였습니다. 작은 USB 하나가 나왔어요. 검은색이었죠. 주머니에 넣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노트북에 USB를 꽂았습니다. 파일이 하나 있었어요. 영상 파일이었죠.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이 켜졌습니다. 어두운 방이 보였어요. CCTV 영상 같았죠. 날짜는 3년 전이었습니다. 밤 11시쯤이었어요. 한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차미정이었습니다. 그녀는 주변을 살피고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어요. 책상 서랍을 열고 그걸 집어넣었죠. 카메라가 줌인됐습니다. 서류가 선명하게 보였어요. 통장이었습니다. 여러 개였죠. 이름은 전부 달랐어요. 미정 씨는 서랍을 닫고 방을 나갔습니다. 영상이 끝났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이게 뭐죠? 비자금인가요? 다시 재생했습니다. 통장 이름을 메모했어요. 전부 가면 같았습니다. 왜 동생이 이 영상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경찰에 신고해야 했죠. 번호를 누르려는데 문자가 왔습니다. 은하 씨, 지금 어디세요? 급한 일 있어요. 도윤 씨였습니다.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은하 씨, 빨리 관리사무소로 오세요. 무슨 일인데요? 말로 설명 못해요. 빨리 오세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관리사무소 앞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입주민들이었어요. 표정이 심각했죠. 은하 씨, 도윤 씨가 다가왔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입주민들이 은하 씨가 501호에서 물건을 훔쳤다고 해요. 예. 귀를 의심했습니다. 뭔 소리예요? 전 아무것도. 저도 알아요. 근데 차미정 씨가 입주민들한테 말을 퍼뜨렸어요. 뒤를 돌아봤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쳐다보고 있었어요. 수군거렸죠. 저 사람이 청소하러 왔다가 돈 훔쳤대요. 무서워서 어떡해.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전 안 그랬어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믿지 않았어요. 미정 씨가 나타났습니다. 차분한 표정이었죠. 은하 씨, 잠깐 얘기 좀 해요. 전 아무것도 훔치지 않았어요. 알아요. 하지만 확인은 해봐야죠. 가방 좀 보여주세요. 가방요? 네. 아무것도 안 가져갔으면 보여줄 수 있잖아요.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습니다. 시선이 따가웠어요. 가방을 열었습니다. 안에 USB와 신분증이 있었죠. 미정 씨 눈빛이 변했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건 말문이 막혔습니다. 501호에서 가져온 거 아니에요? 아니, 이건 제 동생 거예요. 동생 거라는 증거 있어요? 미정 씨는 가방에서 USB를 꺼냈습니다. 신분증도 집어들었죠. 이건 절도예요. 경찰에 신고하겠어요. 잠깐만요. 이건 제가. 경찰이 와서 조사하면 알겠죠. 미정 씨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렸어요. 역시 그랬구나. 청소업체는 못 믿어. 우리 집도 확인해야겠어. 귀가 멍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죠. 도윤 씨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일단 나가요. 밖으로 나왔습니다. 햇빛이 눈부셨어요.
하지만 세상은 어두웠습니다. 은하 씨, 도윤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믿어요. 근데요? 이건 경찰보다 더 큰 판이에요. 무슨 뜻이에요? 차미정 씨, 그 사람 뒤에 누가 있어요? 누구요? 모르겠어요. 근데 힘 있는 사람이에요. 이 빌라만 문제가 아니라 도윤 씨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은하 씨 동생 정진우 씨 말이에요. 네, 그 사람도 이거 알았던 것 같아요. 무슨 소리예요? 501호에서 일어난 일들이요. 차미정 씨가 숨긴 것들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그래서 동생이 죽은 거예요? 도윤 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눈빛이 말해주었죠. 그럴 수도 있다고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문을 닫고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동생은 왜 죽었을까요? 정말 교통사고였을까요? 아니면 누군가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받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계속 울렸죠. 결국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은하 씨, 미정 씨 목소리였습니다. 더 이상 501호에 오지 마세요. 계약 해지할게요. 위약금은 청구하지 않을게요. 제가 뭘 잘못했는데, 잘못은 안 했죠. 근데 너무 많이 봤어요. 뭘요? 보면 안 되는 걸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어둠이 내렸습니다. 방 안은 고요했어요. 혼자였습니다. 아무도 제 편이 없었죠. 창밖을 봤습니다. 빌라가 보였어요. 501호 창문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누가 있었어요? 동생일까요? 아니면 다른 누군가일까요? 손에 쥔 신분증을 내려다봤습니다. 동생의 얼굴이 웃고 있었어요. 진우야,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알아야 했어요. 진실을요. 그게 아무리 무섭더라도요. 다음 날 전화가 왔습니다. 청소업체 팀장이었어요. 은하 씨, 미안한데. 네. 계약 해지해야 할 것 같아요. 왜요? 제가 뭘? 빌라 측에서 요청이 들어왔어요. 은하 씨는 더 이상 보내지 말라고요. 그건 오해예요. 전 아무것도 알아요. 근데 우리도 어쩔 수 없어요. 미안해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손에 힘이 풀렸어요. 핸드폰이 바닥에 떨어졌죠. 8년 동안 일했던 곳이었습니다. 하루아침에 날아갔어요. 다른 업체에 연락했습니다. 세 곳이나 전화했죠. 모두 같은 대답이었어요. 죄송합니다. 지금은 자리가 없어요. 이력 확인했는데 저희랑은 안 맞을 것 같네요. 다음에 연락드릴게요. 돌려 말하는 거였죠. 이미 소문이 퍼진 거예요. 청소일도 못 구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집주인한테 전화가 왔어요. 은하 씨, 이번 달 월세 언제 주실 거예요? 죄송해요. 다음 주까지 꼭. 지난달 것도 아직 안 들어왔는데요. 알아요. 곧 드릴게요. 한 달만 더 밀리면 나가셔야 해요. 알죠? 네. 전화를 끊고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잔액 12만 원. 딸 학원비도 못 냈어요. 밀린 공과금도 있었죠.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어요. 김치 반찬 하나, 계란 3개. 저녁을 차릴 수 없었습니다. 딸이 학교에서 돌아왔어요. 엄마, 배고파? 조금만 기다려. 엄마가 뭐 만들게. 오늘도 라면이야?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딸은 방으로 들어갔어요. 문을 닫았죠. 한숨이 나왔습니다. 그날 밤 편의점 아르바이트 면접을 봤습니다. 사장님이 이력서를 봤어요. 나이가 열심히 할게요. 근데 야간이거든요.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한번 해볼게요. 내일부터 나오세요. 감사합니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비가 내렸습니다. 우산이 없었어요. 그냥 맞으며 걸었죠. 차들이 지나갔습니다. 물이 튀었어요. 옷이 젖었죠. 아무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빌라 앞에 도착했어요. 계단을 올라갔죠. 3층 복도에서 누군가와 마주쳤습니다. 입주민이었어요. 얼굴은 아는 사람이었죠. 안녕하세요. 인사했습니다. 그 사람은 저를 쳐다보더니 고개를 돌렸어요. 지나쳐갔죠. 아무 말도 없이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집에 들어와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35살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지쳐 보였죠? 나, 뭐하고 사는 거지? 중얼거렸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문자였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죠. 은하 씨, 그만 좀 하세요. 더 이상 501호 일에 관여하지 마세요. 당신 딸 생각해서라도요. 손이 떨렸습니다. 딸 얘기를 왜 꺼내는 거죠? 또 문자가 왔습니다. 경고예요. 마지막이에요. 핸드폰을 던졌습니다. 바닥에 떨어졌죠. 무릎에 힘이 풀렸어요.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참을 수 없었죠. 왜 나한테 이러는 거야?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동생은 죽었어요. 직장도 잃었죠. 집도 곧 잃을 거예요. 이제 남은 게 뭐죠? 딸뿐이었습니다. 그 딸마저 위협받고 있었어요. 울었습니다. 소리 내서요. 한참을 울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501호가 보였습니다. 불이 꺼져 있었죠. 그 순간 핸드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주워서 봤어요. 또 문자였습니다. 이번엔 발신자 이름이 보였어요. 정진우. 심장이 멎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문자를 열었죠. 누나, 501호에서 나 기다려. 숨을 들이켰습니다. 다음 문장이 보였어요. 이번엔 내가 너를 지켜줄게.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진우야. 목소리가 나왔어요. 하지만 말이 안 됐죠. 동생은 2년 전에 죽었으니까요. 장례식장에서 봤어요. 차가운 관 속에 누워있던 동생을요. 그런데 지금 문자를 보냈어요. 이게 뭐야? 핸드폰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누군가 장난치는 걸까요? 아니면 정말 아니에요. 말이 안 돼요. 죽은 사람이 문자를 보낼 순 없잖아요. 다시 문자를 받습니다. 501호에서 나 기다려. 왜 501호일까요? 동생이 거기 있다는 걸까요? 아니면 누군가 저를 거기로 유인하려는 걸까요? 혼란스러웠어요. 창밖을 다시 봤습니다. 501호 창문에 불이 켜졌어요. 희미하게요. 누가 있었습니다. 그림자가 움직였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죠. 진우야, 정말 내가 있는 거야?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림자는 계속 움직였어요. 일어섰습니다. 가야 했어요. 확인해야 했죠. 진짜 동생인지 아니면 다른 누군가인지요. 하지만 무서웠습니다. 만약 정말 동생이라면요. 죽은 사람이 돌아온 거라면요. 그게 더 무서웠어요. 문을 열려다 멈췄습니다. 도윤 씨 말이 떠올랐어요. 501호, 절대 혼자 들어가지 마세요. 하지만 지금은 혼자 갈 수밖에 없었어요.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으니까요. 모두 저를 도둑으로 몰았죠. 믿어주는 사람은 없었어요. 거울을 다시 봤습니다. 눈물 자국이 남아 있었어요. 얼굴은 창백했죠. 이제 진짜 미친 걸지도 몰라. 중얼거렸습니다. 죽은 동생의 문자를 믿고 밤에 빈집으로 가려는 거니까요. 하지만 갈 거예요.
더 이상 잃을 게 없었으니까요. 코트를 걸쳤습니다. 열쇠를 챙겼어요. 501호 열쇠였죠.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복도는 어두웠어요.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천천히요. 5층에 도착했어요. 501호 문 앞에 섰습니다. 문틈 아래로 불빛이 새어나왔어요. 안에 누군가 있었습니다. 손을 들어 문고리를 잡았습니다. 떨렸어요. 천천히 열쇠를 끼워 넣었죠. 돌렸습니다. 찰칵. 문이 열렸어요. 안은 고요했습니다. 진우야? 목소리를 냈어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느껴졌어요. 누군가 저를 기다리고 있다는 걸요. 한 발 들여놓았습니다. 문이 뒤에서 닫혔어요. 저절로요. 돌아봤습니다. 아무도 없었어요. 하지만 이제 갇혔습니다. 501호 안에요. 동생과 혹은 다른 무언가와요. 불이 켜졌습니다. 거실이 환해졌어요. 소파에 누군가 앉아 있었습니다. 후드티를 입은 남자였어요. 얼굴이 보이지 않았죠.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후드를 벗었어요. 누나. 그 목소리. 알아봤습니다. 진우야.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주저앉았죠. 동생이었습니다. 살아있었어요. 2년 전 죽었다던 동생이 지금 제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떻게, 넌 죽었잖아. 미안해요, 누나. 진우가 일어섰습니다. 다가왔어요. 얼굴엔 상처가 있었습니다. 이마에 긴 흉터가 있었죠. 왼쪽 눈가도 예전과 달랐어요. 2년 동안 어디 있었어? 숨어 있었어요. 죽은 걸로 처리돼야 했거든요. 왜? 살려고요. 진우는 창가로 갔습니다. 밖을 봤어요. 2년 전 그날 기억나요? 교통사고. 사고가 아니었어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소리야? 누군가 날 죽이려고 했어요. 차 회장 사람들이요. 진우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그날 저는 이 집에 있었어요. 차미정 씨 컴퓨터를 해킹했죠. 비자금 파일을 찾았어요. 비자금? 네. 수백억 규모였어요. 그 돈으로 뭘 했는지도 알아냈죠. 뇌물, 로비, 불법 정치자금. 숨이 막혔습니다. 파일을 USB에 담아 빠져나왔어요. 차 회장 사람들이 쫓아왔죠. 차를 몰고 도망쳤는데 진우가 눈을 감았습니다. 고속도로에서 큰 트럭이 들이받았어요. 고의였어요. 그래서 차가 전복됐어요. 의식을 잃었죠. 깨어났을 땐 병원이 아니었어요. 어디였는데? 도윤 아저씨 집이었어요. 도윤 씨였습니다. 그분이 날 구해줬어요. 사고 현장에 먼저 도착했대요. 차 회장 사람들이 오기 전에 날 빼냈죠. 왜 도윤 씨가? 모르겠어요. 물어봤는데 대답 안 하시더라고요. 그냥 날 숨겨주셨어요. 진우가 돌아봤습니다. 한 달 동안 치료받았어요. 얼굴도 좀 달라졌죠. 그리고 해외로 나갔어요. 어디로? 태국이요. 거기서 준비했어요. 증거를 더 모으고 연락망을 만들고.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위험했어요. 누나가 알면 위험해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난 내가 죽은 줄 알았어. 2년 동안 소리쳤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어요. 장례식장에서 관 속에 누가 있었는데 신원불명의 시신이었대요. 도윤 아저씨가 준비한 거요. 미쳤어. 다들 미쳤어. 주저앉았습니다. 진우가 다가와 무릎을 꿇었어요. 제 손을 잡았죠. 미안해요, 누나. 정말 미안해요. 왜 이제야 나타난 거야? 이제 준비가 됐거든요. 차 회장을 무너뜨릴 준비요. 진우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차갑고 단단했어요.
증거가 충분해요. 검찰도 움직일 거예요. 이제 끝낼 수 있어요. 그래서 날 여기로 부른 거야? 네. 누나 도움이 필요해요. 내가 뭘? 증인이 되어주세요. 501호에서 찾은 USB, 그거면 돼요. 제 가방 속 USB를 떠올렸습니다. 차미정이 그걸 뺏어갔어. 알아요. 괜찮아요. 복사본이 있어요. 진우가 미소 지었습니다. 예전처럼요. 하지만 눈은 웃지 않았습니다. 인연이 그를 변하게 만들었어요. 더 이상 제가 아는 동생이 아니었습니다. 진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같이 가자. 경찰서로. 아직 안 돼요. 왜? 차 회장이 경찰도 매수했어요. 지금 가면 우리만 위험해져요. 그럼 어떡해? 그 순간 문이 흔들렸습니다. 쿵, 쿵. 누군가 박차고 있었어요. 열어. 안에 누구 있는 거 알아?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거칠었죠. 진우가 제 손을 잡아당겼습니다. 빨리 이쪽으로, 창고 쪽으로 달렸어요. 쿵. 문이 부서졌습니다. 3명의 남자가 들어왔어요. 검은 옷을 입고 있었죠. 경호원 같았습니다. 거기서 한 남자가 소리쳤습니다. 진우가 창고 문을 열었어요. 안으로 들어갔죠. 저도 따라 들어갔습니다. 비상구가 있어요. 창고 안쪽에 작은 문이 있었어요. 녹슨 철문이었죠. 진우가 문을 밀었습니다. 끽끽 소리를 내며 열렸어요. 뒤에서 발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빨리 철문 밖으로 나갔습니다. 비상계단이었어요. 위로 올라갔죠. 옥상이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어요. 이제 어떻게? 저쪽으로. 옆 건물이 보였습니다. 거리가 2미터쯤 됐죠. 뛰어넘어야 해요. 미쳤어? 다른 방법 없어요. 진우가 먼저 뛰었습니다. 공중에 떴죠. 옆 건물 옥상에 착지했어요. 누나. 손을 뻗었습니다. 뒤를 돌아봤어요. 남자들이 문을 박차고 있었죠. 숨을 들이켰습니다. 뛰었어요. 공중에 떴습니다. 바람이 귓가를 스쳤죠. 진우의 손이 제 팔을 잡았어요. 잡았어요. 끌어올려졌습니다. 옥상에 쓰러졌죠. 뒤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건너갔어. 남자들도 뛰어넘으려 했어요. 그 순간 옥상 문이 열렸습니다. 누군가 나타났어요. 도윤 씨였습니다. 이쪽이에요. 손짓했죠. 달려갔습니다. 계단을 내려갔어요. 1층까지 내려왔습니다. 뒷골목으로 나갔죠. 도윤 씨의 차가 있었어요. 타세요. 뒷좌석에 탔습니다. 진우도 탔죠. 도윤 씨가 운전석에 앉았어요. 시동을 걸었죠. 차가 출발했습니다. 뒤를 봤어요. 남자들이 쫓아오고 있었죠. 빨리요. 알았어요. 속도를 냈습니다. 골목을 빠져나갔어요. 큰 도로로 나왔죠. 한참을 달렸습니다. 뒤에 차가 없는 걸 확인하고 속도를 줄였어요. 괜찮으세요? 도윤 씨가 물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진우 씨도 괜찮아요? 네. 진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제가 물었습니다. 차 회장이 움직인 거예요. 도윤 씨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진우 씨가 돌아온 걸 알았나 봐요. 어떻게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경호원들을 풀었어요. 그럼 우린 어떡하죠? 일단 안전한 곳으로 가야 해요. 차는 계속 달렸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외곽의 작은 건물 앞에 섰습니다. 여기에요. 도윤 씨가 말했습니다. 내렸어요. 낡은 빌딩이었죠. 3층짜리였어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2층으로 올라갔죠.
작은 사무실이었어요. 책상과 의자, 파일, 캐비닛이 있었습니다. 앉으세요. 앉았습니다. 진우도 앉았죠. 도윤 씨가 물을 건넸어요. 고맙습니다. 한 모금 마셨습니다. 목이 말랐었어요. 이제 얘기 좀 해주실래요? 제가 말했습니다. 뭐요? 전부요. 왜 진우를 숨겨줬는지, 왜 우릴 도와주는지. 도윤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창가로 갔어요. 밖을 봤죠. 제 아들이 있었어요. 아들이요? 네. 20년 전 일이에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 아들은 건설 현장에서 일했어요. 차 회장 회사 현장이었죠. 사고가 났어요. 안전장치가 부실했거든요. 아들은 5층에서 떨어졌어요. 숨이 막혔습니다. 병원에서 일주일 버텼어요. 그리고 죽었죠. 죄송해요. 차 회장은 유족 보상금으로 입을 막으려 했어요. 3천만 원이었죠. 도윤 씨가 돌아봤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제 아들 목숨이 3천만 원이었어요. 안 받았어요. 소송을 걸었죠. 하지만 졌어요. 차 회장이 판사를 매수했거든요.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때부터 기다렸어요. 언젠가 복수할 기회를요. 그래서 진우를 도운 거예요? 네. 진우 씨가 차 회장을 무너뜨릴 증거를 가지고 있었으니까요. 진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윤 아저씨 없었으면 전 죽었을 거예요. 이젠 함께 끝내야죠. 도윤 씨가 말했습니다. 증거는 충분해요. 이제 세상에 알릴 시간이에요. 그 순간 문이 열렸습니다. 돌아봤어요. 차미정이 서 있었습니다. 뒤에 경호원 둘이 있었죠. 찾았네요. 미정 씨가 미소 지었습니다. 차가웠어요. 어떻게? 추적장치요. 도윤 씨 차에 달아뒀죠. 도윤 씨 얼굴이 굳었습니다. 미안해요. 제가 실수했네요. 경호원들이 들어왔습니다. 뒤에서 또 한 사람이 나타났어요. 60대 남자였습니다. 정장을 입고 있었죠. 차 회장이었습니다. 오랜만이네, 진우.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차 회장. 진우가 일어섰습니다. 2년 만인가?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 있었구나. 실망했겠네요. 조금. 하지만 이젠 진짜 끝낼 수 있겠어. 끝내는 건 제가 할 거예요. 진우가 주머니에서 USB를 꺼냈습니다. 이거 기억하시죠? 차 회장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게 당신 비자금 내역이에요. 전부 들어있죠. 이미 회수했어. 은하 씨한테서. 복사본이에요. 원본은 이미 검찰에 넘어갔죠. 순간 차 회장 표정이 변했습니다. 거짓말. 내일 아침이면 뉴스에 나올 거예요. 당신 얼굴이요. 진우가 미소 지었습니다. 차 회장이 경호원들을 봤어요. 저들을 잡아. 경호원들이 다가왔습니다. 도윤 씨가 앞으로 나섰어요. 물러서세요. 한 명을 밀쳤습니다. 넘어졌죠. 다른 한 명이 달려들었어요. 도윤 씨가 피했죠.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저는 진우의 손을 잡았어요. 가자. 문 쪽으로 달렸습니다. 차 회장이 소리쳤어요. 도윤, 내 정체를 은하가 알면 끝이야. 멈췄습니다. 돌아봤어요. 무슨 소리예요? 차 회장이 웃었습니다. 도윤이가 말 안 했구나. 자기가 누군지. 뭐가요? 그 사람 전직 형사야. 차 회장 밑에서 일했던. 심장이 멎었습니다. 도윤 씨를 봤어요. 거짓말이죠? 도윤 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숙였죠. 사실이에요. 전직 형사였어요. 도윤 씨가 말했습니다. 10년 전까지요. 차 회장 밑에서 일했죠.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뭘 했는데요?
더러운 일이요. 증거인멸, 증인 협박, 사고 조작. 목소리가 떨렸어요. 제 아들 사고도 제가 조작했어요. 뭐라고요? 차 회장 명령이었어요. 안전 점검 기록을 위조하라고. 그래야 회사가 책임을 면한다고. 숨이 막혔습니다.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일주일 후 제 아들이 그 현장에서 떨어졌죠. 도윤 씨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가 죽인 거예요. 제 손으로요.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때부터 기다렸어요. 복수할 기회를요. 차 회장이 웃었습니다. 복수? 웃기는 소리. 넌 내 손아귀에 있었어. 이제 아니에요. 진우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이 USB 이미 복사했어요. 검찰에도 넘겼고요. 거짓말. 내일 아침 9시 기자회견 열려요. 전부 공개될 거예요. 차 회장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경찰서 앞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기자들이었어요. 카메라가 여러 대 있었죠. 저는 진우와 도윤 씨 옆에 서 있었습니다. 준비됐어요? 진우가 물었습니다. 네. 고개를 끄덕였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안으로 들어갔죠. 회견장이 보였어요. 기자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단상에 올라갔습니다. 플래시가 터졌어요. 눈이 부셨죠. 진우가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제 이름은 정진우입니다. 2년 전 교통사고로 사망한 것으로 알려진 사람이죠. 기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진실을 말하러 왔어요. USB를 꺼냈습니다. 이 안에 차 회장의 비리가 담겨 있습니다. 비자금, 뇌물, 로비, 그리고 숨을 들이켰어요. 제 교통사고를 조작한 증거도요. 기자들이 일어섰습니다. 질문이 쏟아졌죠. 사고가 조작됐다는 건 무슨 뜻인가요? 차 회장이 왜 그런 짓을 했죠? 진우가 손을 들었습니다. 조용해졌어요. 저는 차 회장의 비자금 파일을 훔쳤습니다. 그래서 제거 대상이 됐죠. 누가 사고를 냈나요? 차 회장 경호원들이요. 고속도로에서 고의로 들이받았어요. 증거가 있나요? 네. 이 USB에 블랙박스 영상도 있어요. 화면이 켜졌습니다. 영상이 재생됐어요. 고속도로였죠. 진우의 차가 달리고 있었습니다. 뒤에서 큰 트럭이 따라왔어요. 갑자기 가속했습니다. 들이받았죠. 진우의 차가 전복됐어요. 기자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이게 2년 전 그날의 영상입니다. 진우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차 회장과 경호원의 통화 녹음이에요. 음성이 흘러나왔습니다. 진우를 처리했나? 차 회장 목소리였어요. 네, 회장님. 사고로 처리했습니다. 시신은 확인 중입니다. 흔적 남기지 마. 알겠습니다. 회견장이 술렁였습니다. 도윤 씨가 마이크 앞으로 나왔어요. 제 이름은 강도윤입니다. 기자들이 쳐다봤죠. 저는 전직 형사입니다. 10년간 차 회장 밑에서 불법 업무를 담당했어요. 플래시가 다시 터졌습니다. 증거인멸, 증인 협박, 사고 조작. 제가 다 했습니다. 왜 그런 짓을 했나요?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돈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두려움 때문이었죠. 도윤 씨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제 아들이 죽고 나서 깨달았어요. 제가 만든 시스템이 제 아들을 죽였다는 걸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오늘 저는 자수하러 왔습니다. 제가 저지른 모든 죄를 인정하고 처벌받겠습니다. 기자들이 조용해졌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밝히겠습니다. 도윤 씨가 숨을 들이켰습니다. 저는 대성그룹 회장의 아들입니다. 순간 회견장이 술렁였습니다. 대성그룹이요? 네. 차 회장 사위이기도 했죠.
사위, 차 회장 딸과 결혼했었어요. 10년 전에요. 그럼 왜? 정의감 때문이었어요. 장인어른의 비리를 고발하려 했죠. 그래서 쫓겨났어요. 가족한테서도 회사에서도요. 도윤 씨가 저를 봤습니다. 은하 씨, 네. 제가 거짓으로 시작했습니다. 경비로 위장해서 빌라에 들어갔죠. 차 회장을 감시하려고요. 하지만 은하 씨를 도우면서 진심이 됐어요. 전부요. 눈물이 났습니다. 믿어주세요. 제 마음만큼은 거짓이 아니었어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요. 그 순간 뒤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경찰들이 들어왔습니다. 차 회장을 데리고요. 수갑이 채워져 있었죠. 차 회장님, 취재진 앞에서 할 말씀 있으신가요?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차 회장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고개를 숙였죠. 경찰들이 그를 데리고 나갔습니다. 플래시가 터졌어요. 셔터 소리가 울렸죠. 회견이 끝났습니다. 밖으로 나왔어요. 햇빛이 따뜻했습니다. 진우가 옆에 섰습니다. 누나, 응? 미안했어요. 2년 동안 고개를 돌렸어요. 진우를 봤죠. 넌 죽은 게 아니었어. 진실이 묻혀 있었던 거야.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진우를 안았어요. 꼭요. 이제 괜찮아. 이제 끝났어. 진우도 울었습니다. 제 어깨에 얼굴을 묻었죠. 고마워요, 누나.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도윤 씨가 다가왔어요. 은하 씨, 네, 저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어디요? 경찰서요. 조사받아야죠. 언제 나오세요? 모르겠어요. 오래 걸릴 거예요. 기다릴게요. 도윤 씨가 미소 지었습니다. 고마워요. 손을 내밀었어요. 악수했죠. 나중에 봬요. 네. 도윤 씨는 경찰차에 탔습니다. 차가 떠났어요. 진우와 저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이제 어떡할 거야? 진우가 물었습니다. 살아야지. 다시. 누나는 강해. 너도. 웃었습니다. 오랜만이었어요. 하늘을 봤습니다. 구름이 흘러가고 있었죠.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진실이 밝혀진 후에요. 6개월이 지났습니다. 계절이 2번 바뀌었어요. 여름이 가고 겨울이 왔죠. 저는 다시 청소 일을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업체였어요. 작은 곳이었죠.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일할 수 있다는 게 감사했어요. 아침 6시 빌라 앞에 섰습니다. 501호가 보였어요. 창문이 깨끗했죠. 이제 새 입주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가족이었어요.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복도를 닦았어요. 천천히 구석구석이요. 예전엔 빨리 끝내려고만 했었죠. 하지만 이젠 달랐습니다. 정성을 들였어요. 한 곳 한 곳에요. 은하 씨, 뒤를 돌아봤습니다. 새 입주자였어요. 30대 여자였죠. 안녕하세요. 항상 고맙습니다. 덕분에 깨끗해요. 제가 할 일인걸요. 아니에요. 은하 씨는 특별해요. 진심으로 일하시잖아요. 웃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을 마치고 내려왔어요. 입구에 차가 한 대 서 있었습니다. 익숙한 차였죠. 창문이 내려갔어요. 도윤 씨였습니다. 아직 일하세요? 이제 끝났어요. 커피 한 잔 어때요? 좋아요. 차에 탔습니다. 카페에 앉았어요. 따뜻한 커피가 나왔죠. 요즘 어때요? 도윤 씨가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바쁘긴 한데 행복해요. 다행이네요. 도윤 씨는요? 저도 괜찮아요. 새 일을 시작했죠. 무슨 일이요? 투자예요.
작은 회사들에 투자하고 도와주는 거요. 좋네요. 은하 씨 회사에도 투자하고 싶은데. 제 회사요? 네. 청소 회사 차릴 생각 없으세요? 깜짝 놀랐습니다. 전 그럴 능력이 있어요. 충분히요. 도윤 씨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은하 씨처럼 진심으로 일하는 사람 많지 않아요.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민해 볼게요. 창밖을 봤어요.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진우한테 연락 왔어요? 도윤 씨가 물었습니다. 네. 가끔요. 해외에서 잘 지내고 있대요. 다행이네요. 공익제보자 보호 프로그램 덕분이죠. 힘든 선택이었을 텐데. 하지만 옳은 선택이었어요. 진우는 캐나다에 있었습니다. 새 이름으로 새 삶을 시작했죠. 가끔 사진을 보내왔어요. 웃고 있었습니다. 은하 씨. 네. 저는 돈으로는 세상을 못 바꿨어요. 도윤 씨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재벌 집안에서 태어나 많은 걸 가졌지만 아무것도 못했죠. 그렇지 않아요. 하지만 은하 씨 덕분에 나 자신은 바꿨어요. 눈을 마주쳤습니다. 이제 전 제대로 살 수 있어요. 떳떳하게요. 저도요. 도윤 씨 덕분에요. 손을 뻗었어요. 잡았죠. 함께해서 고마워요. 저도요. 다음 날 새벽 다시 501호 앞에 섰습니다. 창문을 닦았어요. 유리에 제 얼굴이 비쳤습니다. 35살 아직 젊었어요. 앞으로 할 일도 많았죠. 유리를 닦는데 안에서 누군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새 입주자의 아이였어요. 웃고 있었죠. 저도 손을 흔들었습니다. 아이가 손바닥을 유리에 댔어요. 저도 댔죠. 유리를 사이에 두고요. 따뜻했습니다. 계단을 내려오는데 도윤 씨가 서 있었어요. 커피 2잔을 들고요. 오늘도 청소하세요? 네, 아직 세상이 좀 더러워서요. 웃었습니다. 도윤 씨도 웃었어요. 그럼 저도 도와드릴게요. 청소를요? 네. 함께요. 커피를 건넸습니다. 받아들었어요. 따뜻했죠. 하늘을 봤습니다. 해가 떠오르고 있었어요. 새로운 날이었습니다. 청소할 곳도 바꿀 것도 함께할 사람도 있는요. 가요. 네. 함께 걸었습니다. 앞으로요. 501호의 진실 끝까지.